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네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어느 날은 조금 선선한 느낌도 들었다가 어느 날은 또 확 더웠다가 그러네요.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노인을 주제로 한 책 두 권을 들고 왔어요. 매력적인 늙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고 있죠. 살아가는 동안 자주 잊어버리긴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이 늙음이죠.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삶 속에 자리한 어엿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젊음을 추구하는 데 익숙해요. 저도 최근에 머리를 염색했지만 머리 염색은 기본이고요.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거나 시술을 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려 보인다는 말을 칭찬으로 주고받아요. 이렇게 늙음을 거부하고 또 젊음을 추구하는 만큼 늙어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노인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80%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젊음과 늙음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해요. 여러 이미지가 있을 거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내가 경력이나 지위가 좀 더 높다고 권위를 내세우는 노인들에게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따르겠지만 한편으로는 풍부한 연륜과 또 넉넉한 포용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앞세우는 노인들에게는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겠죠. 그래서 저부터 멋진 노인이 되는 길을 고민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 혐오나 노인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매력적인 노인의 캐릭터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과 노인과 바다, 이 두 권의 책을 들고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 열린 책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요나스 요나손. 최근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한 요나스 요나손 작가를 소개해 볼게요. 요나스 요나손은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스웨덴어하고 스페인어, 어학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미디어 회사를 설립한 후에 기업가로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고 스위스로 떠나서 오랫동안 구상했던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창문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갔죠. 그렇게 쓴 소설을 2009년에 발표했는데 그게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첫 작품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웨덴 인구가 약 900만 명인데 스웨덴에서만 120만 부가 넘게 팔릴 정도로 정말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아마 동명의 영화를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스웨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정말 여러 상을 수상했으니까 오락성, 작품성을 모두 겸비했다고 봐야겠죠. 요나스 요나손은 이후에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를 했었고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이렇게 후속작을 냈고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요나손 열풍이에요. 작가는 지금 다시 스웨덴의 한 섬으로 돌아와서 닭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알란은 왜 100살 생일에 창문을 넘었을까? 제목이 정말 유쾌하지 않아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아니, 100세 넘은 노인이 창문을 넘어서 도망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의 주인공 알란은 1905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100살을 맞은 노인이에요.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1시간 후면 양로원 원장이 100세 기념 생일 파티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알란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추스르며 창문을 넘었어요. 주머니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용돈이 전부이고요. 심지어 창문을 넘어서 나오느라고 실내용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게 됐죠. 여차저차 걸어서 터미널에 도착한 알란은요, 어떤 청년이랑 마주치는데 이 청년이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알란에게 트렁크를 맡깁니다. 근데 알란은 자기가 타고 갈 버스가 오자 이 트렁크를 들고 버스에 오르죠. 트렁크 안에 내가 신을 신발 한 켤레쯤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트렁크 안에는 3,760만 크로나가 들어있었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환율을 계산을 해봤는데 대충 계산해도 약 48억이었어요. 이 48억에 얽힌 이야기가 얼마나 장황하겠어요. 이렇게 황당하게 시작된 알란의 모험은 이 돈이 담긴 트렁크를 쫓는 사람들, 형사들, 검사와 얽혀서 현재 진행형으로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챕터 사이사이에 알란의 과거가 한 챕터씩 끼어 들어가요. 알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세계사를 넘나드는 과거의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죠. 알란이 100살 노인이잖아요. 1905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전쟁과 냉전 이후의 시대. 웬만한 사람들에게도 드라마틱한 시절이었지만 알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드라마틱했어요. 알란은 어릴 때부터 폭탄 제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알란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모험들, 스페인, 미국, 소련, 중국, 북한, 이란, 발리를 거쳐서 알란이 만난 스탈린, 마오쩌둥, 심지어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알란이 담당했던 세계사의 한 축이 코믹하게 펼쳐져요. 아마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책을 딱 읽고 정말 스웨덴식 포레스트 검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스웨덴의 포레스트 검프, 알란의 매력. 책을 읽다 보면 알란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사실만 놓고 보면 알란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학업을 계속하지도 못했고 전쟁에 휘말리고 또 수용소에 갇혔다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경험도 여러 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오는 동안 세상살이가 한 번도 맘대로 된 적이 없는 그런 노인이에요. 보통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을 텐데 알란은 어떤 순간에도 초연해요. 아마 이게 정말 알란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처음에 알란이 창문을 넘어서 모험을 시작했을 때 그래, 나도 100살쯤 되면 저런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똑같이 100살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알란은 자신이 닥치는 모든 일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살아오는 동안 매 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챕터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현재의 알란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읽어내는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10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근사하고 매력적인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어마어마한 정치인이든 아니면 말 못하는 코끼리든 간에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거의 이틀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책을 읽는 동안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책들 있잖아요. 이틀 동안 진짜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계속 붙잡고 끝까지 결말을 보았던 책입니다. 저처럼 알란의 매력에 푹 빠진 전 세계의 독자들을 위해서 요나스 요나손이 후속작을 냈어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함께 이어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듯해요.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김욱동 옮김. 민음사. 미국 문학의 상징.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여럿이 있죠.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20세기 미국 문학의 대표 작가, 미국 현대 문학의 개척자,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남성성의 상징. 이런 수식어들이 넘쳐나는 작가입니다. 더 덧붙일 수식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해밍웨이는 1차 대전에서 적십자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파리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스페인 내전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었어요. 쿠바에 건너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2차 대전이 발발했고요. 그때도 종군 기자로 유럽에 건너갔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쿠바에서 집필 활동을 계속하다가 노인과 바다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에 정점을 찍었죠. 파란만장한 인생의 무게를 담은 작품. 해밍웨이는 킬리만자로의 눈,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고 한동안 계속 승승장구했었어요. 그런데 쿠바에 머물면서 집필을 하는 동안에는 내는 작품마다 혹평을 받는 바람에 술과 낚시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잊혀지고 있었죠. 그러던 그를 다시금 미국의 독보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소설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이 실렸던 1952년 9월의 라이프지는 이틀 만에 530만 부가 팔릴 정도였대요. 사실 그 당시의 해밍웨이에게는 인생 역전이었죠. 이 작품을 내고 해밍웨이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거머쥘 수 있었죠.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거리랄 게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인이 낚시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84일째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동네 사람 모두가 노인의 운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산티아고와 함께 낚시를 하던 소년이 있었는데 부모가 만류하는 바람에 소년은 다른 배를 타야 했고요.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 노인, 운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노인. 그러나 이 노인은 꿋꿋하게 혼자 바다로 나가죠. 산티아고는 자신이 몰고 나간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았고요. 잡기는 했지만 살기 위해 청새치가 계속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사흘 밤낮을 씨름한 끝에 이 청새치를 간신히 뱃전에 매달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에는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노인의 독백이 간간히 이어지면서 소설이 계속됩니다. 이 작품은 노인이 사자의 꿈을 꾸면서 끝나죠. 고통과 희생과 겸손과 존엄의 캐릭터. 사실 줄거리를 요약했을 때 매력적인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의 문장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이 있잖아요. 사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특별한 매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역사적이거나 거대한 사건을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심장이 뜨거워지죠. 저는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채 10장을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써 코가 시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티아고를 통해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존엄의 끝이 어딘지 생각해 보게 돼요.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이 노인의 말이 있죠.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불굴의 의지라는 말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해밍웨이의 다른 작품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나면 그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교에 나왔던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인용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문장이죠. 너희들의 젊음이 노력해서 받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아마 10대나 20대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늙어간다는 자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젊음을 구가하는 시기잖아요.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이 늙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듯해요. 자신이 늙어가는 중이라는 걸, 누구나 노인이 되어간다는 걸,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조금 더 일찍 깨닫는다면 남은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